생존율 5%, 전 세계 의료진이 포기한 희귀 난치병. 일본 최고 의료진도, 미국 존스홉킨스도, 독일 베를린 대학병원도 모두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일본 억만장자가 무릎을 꿇으며 찾아간 곳은 다름 아닌 판교의 작은 한국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전 세계 자동차 기업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그 회사 앞에서 말이죠. 일본 기술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진 그 순간 세계가 경악했습니다. 지금부터 자존심을 버리고 생명을 택한 일본 억만장자의 충격 실화 시작합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해서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저는 지금까지 수많은 비즈니스 현장을 목격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장면은 처음이었죠. 일본 억만장자 회장이 한국 스타트업 앞에서 무릎을 꿇는 모습을 본 적이 있으신가요? 사이토 회장, 일본 최대 배터리 기업 에코이든의 창립자입니다. 그의 자존심은 하늘을 찔렀죠. 일본 기술이 세계 최고다. 다른 나라는 우리를 따라올 뿐이야. 이게 그의 철학이었거든요. 직원들 앞에서도 늘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일본이다. 세계가 우리를 우러러본다. 그런데 2024년 어느 봄날 그의 세계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저 많이 아파요. 그의 외동딸 유키가 희귀 난치병 진단을 받은 거예요. 의사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일본 의료기술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최대 6개월 정도로 보입니다. 사이토는 미친 듯이 뛰어다녔어요. 도쿄대 병원 교토 첨단의료센터, 심지어 미국 존스홉킨스까지 찾아갔죠. 최고의 의료진들을 만났습니다. 하지만 답은 똑같았어요. 불가능하다는 거였죠. 우리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처음이라서요. 그는 밤마다 병실에서 딸을 지켰어요. 유키는 점점 말라갔습니다. 한때 활발하던 아이가 이제는 일어나는 것도 힘들어했죠. 아버지, 제가 죽는 건가요? 사이토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한국에 새로운 생명 유지장치 기술이 있다고 합니다만 배터리 기술을 활용한 의료기기래요. 사이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뭐라고? 한국이라고. 그는 주먹을 탁 치며 소리쳤어요. 한국은 산업 후진국이야. 우리가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어. 비서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 기술로 치료 성공률이 90%가 넘는다고 합니다. 임상시험 결과도 놀랍고요. 닥쳐. 사이토가 화를 냈어요. 내 딸을 실험용쥐로 만들 순 없어. 일본 의료진들이 더 노력하면 돼. 우리 기술이 최고야. 그날 밤 유키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인공호흡기에 의존하게 된 거죠. 의료진들은 긴급회의를 열었어요. 사이토는 딸의 차가운 손을 잡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실 밖에서는 의사들이 수군거렸죠. 시간이 별로 없다고 하더군요. 아마 며칠 안에요. 아버지, 유키가 힘겹게 속삭였습니다. 저 살고 싶어요. 정말 살고 싶어요. 친구들이랑 다시 놀고 싶고 대학교도 가고 싶어요. 사이토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여전히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일본 의료진을 믿어야 한다고 스스로를 달랬죠. 자존심과 생명, 과연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일본 기술만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 정말 옳은 걸까요? 그 무렵 사이토에게 더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장님, 테슬라와의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전략기획실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사이토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죠. 뭐라고? 테슬라가 우리를 거절했다고? 우리가 얼마나 좋은 조건을 제시했는데. 네, 그리고 폭스바겐 벤츠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글로벌 전기차 기업들이 저희 대신 다른 업체를 선택했습니다. BMW도 아우디도 똑같아요. 사이토는 책상을 내리쳤어요. 도대체 어떤 회사가 우리를 이겼다는 거야? 30년간 쌓아온 기술력을 무시한다는 말인가? 한국의 에어셀이라는 스타트업입니다. 실장이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불과 5년 된 벤처기업인데요. 사이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5년짜리 벤처가 30년 경력에 우리를 이겼다고? 말도 안 돼. 세상이 미쳤나? 하지만 현실은 달랐어요. 에어셀은 세계 최초로 완전 무독성 전고체 배터리를 상용화한 기업이었습니다. 10분 충전으로 2000km 주행이 가능한 혁신적인 기술이었죠. 폭발 위험도 전혀 없고 수명도 기존 배터리의 5배였어요. 사이토는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던졌습니다. 이런 헛소리를 믿으라고. 10분 충전으로 2000km라니 물리법칙을 무시하는 소리 아닌가. 실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하지만 이미 양산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유럽 전역에서 주문이 쏟아지고 있대요. 그날 저녁 사이토는 혼자 남아서 에어셀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인터넷을 뒤져보니 놀라운 사실들이 나왔어요. 하버드 MIT에서 공동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가 기술 고문으로 참여하고 있었죠. 이건 장난이 아니구나. 더 충격적인 건 시장 반응이었어요. 전 세계 전기차 기업들이 에어셀에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BYD까지 기술 라이선스를 요청했다는 거예요. 일본 기업인 도요타마저 접촉했다는 소문이 돌았죠. 사이토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도대체 우리가 뭘 놓친 거지? 30년간 배터리만 만들어 온 우리
우리가 5년 된 한국 회사에게 밀린다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본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말이에요. 다음날 아침 더 나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일본 내 주요 전자업체들도 에코이든 대신 에어셀을 선택하기 시작한 거죠. 소니 파나소닉까지 움직이고 있었어요. 사이토의 회사는 순식간에 고립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세계는 일본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혹시 기술이 아니라 철학의 차이였던 건 아닐까요? 유키의 상태는 더욱 악화됐습니다. 의사는 사이토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회장님, 이제 정말 시간이 없습니다. 48시간 안에 결정을 내리셔야 해요. 사이토는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졌어요. 그때 간호사가 급하게 뛰어왔어요. 회장님, 큰일 났습니다. 환자분이 의식을 잃으셨어요. 사이토는 미친 듯이 달려갔죠. 병실에는 의료진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유키는 산소 마스크를 쓴 채 의식불명 상태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사이토가 소리쳤어요. 담당 의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심장이 약해졌습니다. 인공심장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하지만 현재 일본에는 적합한 기술이.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바로 그때 비서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회장님, 한국의 에어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의 배터리 기술을 활용한 인공심장 시스템이 임상 승인을 받았다고 해요. 이미 유럽에서 3명이 성공적으로 수술받았대요. 사이토는 주저앉았어요. 한국이라는 말만 들어도 치를 떨던 그였는데 이제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켠에서는 거부감이 들었죠. 정말 한국 기술을 믿어도 될까? 유키가 잠깐 의식을 되찾았어요. 아버지, 힘없는 목소리였습니다. 저 정말 무서워요. 죽고 싶지 않아요. 사이토는 딸의 손을 꽉 잡았어요.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 유키가 깜짝 놀랄 말을 했어요. 아버지, 저 한국 가고 싶어요. TV에서 봤는데 한국 의료진들이 정말 좋다던데요. 저를 살려줄 수 있다면 어디든 가고 싶어요. 사이토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딸아, 아버지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나 보다. 사이토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이 우리보다 뛰어난 기술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구나. 유키는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아요. 저 무섭지 않아요. 그날 밤 사이토는 밤새 고민했어요. 30년간 쌓아온 자존심과 신념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딸의 생명 앞에서는 그 모든 게 하찮게 느껴졌습니다. 새벽 5시, 사이토는 결심을 굳혔어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약해 에어셀에 연락해서 긴급 치료가 가능한지 확인하고. 비서는 놀란 목소리로 답했어요. 정말이십니까, 회장님? 그는 결국 딸의 목숨을 위해 처음으로 한국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평생 한 번도 굽히지 않던 무릎을 꿇을 준비를 하고 말이죠. 기술이 정말 사람을 살릴 수 있을까요? 우리가 무시했던 한국 기술이 미래를 바꾸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사이토는 깜짝 놀랐습니다. 공항에서부터 한국의 기술력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자동화된 시스템, AI 안내 서비스, 모든 게 일본보다 진보된 느낌이었죠. 사이토는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이상하다. 한국이 이 정도였나? 택시를 타고 판교 테크노밸리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는 친절하게 설명해줬어요. 저기가 에어셀이 있는 건물입니다. 요즘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유명해졌어요. 사이토는 차창 밖을 바라봤죠. 에어셀이 위치한 건물은 생각보다 수수했어요. 30층 규모의 평범한 오피스 건물이었습니다. 사이토는 실망했어요. 이런 곳에서 세계 최고 기술이 나온다고. 정말일까? 하지만 로비에 들어서는 순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테슬라, 폭스바겐, 벤츠, 심지어 도요타까지 전 세계 자동차 기업 로고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방문 예정 기업 명단에는 애플, 구글까지 적혀 있었죠. 접수처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실례지만 예약이 되어 있으신가요? 직원이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사이토는 당황했어요. 예약이요? 저는 일본 에코이든 회장 사이토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하지만 현재 스케줄이 2주 후까지 다 차 있어요. CEO님과 CTO님 모두 해외 출장 중이시고요. 사이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2주를 기다리라는 말을 듣다니. 일본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급한 일이라서 그런데요. 제 딸이 지금 생명이 위험해서. 사이토는 처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직원은 잠시 내부 통화를 했어요. 그리고 미안한 표정으로 말했죠. 정말 죄송하지만 불가능해요. 사이토는 로비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평생 이런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의 한마디에 모든 기업이 달려왔는데 여기서는 2주를 기다리라고 하다니. 로비에 앉아있는 동안 정말 많은 사람들을 봤어요. 독일에서 온 엔지니어들, 미국 실리콘밸리 투자자들, 중국 기업 임원들 모두가 에어셀을 만나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죠. 한 독일 엔지니어가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이 회사 정말 대단합니다. 우리가 20년 연구해도 못 만든 기술을 5년 만에 완성했어요. 사이토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어떤 기술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을까요? 배터리 밀도가 기존의 10배예요. 그런데 안전성은 오히려 더 높아졌죠. 우리 폭스바겐 엔지니어들이 6개월간 테스트했는데 단 한 번의 오작동도 없었어요.
정말 믿기 어려운 기술입니다. 사이토는 점점 초조해졌어요. 이 회사가 정말 대단한 곳이구나. 그런데 다른 시간이 없는데 그는 다시 접수처로 갔습니다. 정말 급한 상황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직원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어요. 죄송하지만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워낙 바쁘셔서. 하지만 의료진급 상담이라면 내일 오후에 시간이 있을 수도 있어요. 사이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한 말이었어요.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 딸의 생명이 먼저라는 걸 깨달았죠. 이제는 한국이 기술의 중심인 걸까요? 일본의 자존심보다 생명이 먼저인 순간 누가 진짜 강자인 걸까요? 다음 날 오후 드디어 에어셀 CTO 박태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박태성은 생각보다 젊었어요. 30대 중반 정도로 보였죠. 사이토는 속으로 놀랐습니다. 이런 젊은 사람이 세계를 놀라게 한 기술을 만들었다고. 박태성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사이토 회장님. 짧은 상황은 어떠신지요? 사이토는 박태성의 첫인상에 놀랐어요. 전혀 오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따뜻하고 진정성이 느껴졌죠. 먼저 생산 현장을 구경해 보시겠어요? 기술을 이해하시는 게 치료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공장에 들어서자 사이토는 입을 다물 수 없었어요. 완전 자동화된 로봇 라인이 24시간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AI가 실시간으로 품질을 관리하고 있었죠. 불량률이 0.01%라니 믿을 수 없는 수준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연구진의 구성이었습니다. 한국인, 일본인, 독일인, 미국인이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국적을 따지지 않고 최고의 인재들을 모은 거죠. 사이토는 자신의 편견을 부끄러워했어요. 박태성이 설명했습니다. 저희 핵심 기술은 실리콘 나노와이어예요. 10분 충전으로 2000km 주행이 가능하죠. 불량률은 0.01%고요. 사이토는 고개를 젓했어요. 정말 가능한 일인가요? 직접 테스트해보시죠. 박태성은 시연용 배터리를 가져왔어요. 10분간 충전하더니 정말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됐습니다. 기존 리튬 배터리로는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이었죠. 사이토는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의료용 배터리는 어떤가요? 안전성이 가장 중요한데. 박태성은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저희 배터리는 폭발 위험이 전혀 없어요. 독성 물질도 사용하지 않고요. 연구실에서 만난 연구원들의 열정도 인상적이었어요. 24시간 교대로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 문화가 느껴졌죠. 한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생각해요. 100번 실패해도 10번째 성공하면 되죠. 사이토는 이런 문화에 감동받았어요. 자신의 회사는 실패를 용납하지 않는 분위기였는데 여기는 정반대였죠. 실패에서 배우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박태성은 사이토를 의료기기 개발팀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생명 유지 장치를 만드는 곳입니다. 저희 배터리 기술을 의료에 접목했어요. 기존 의료기기보다 10배 오래 작동할 수 있죠. 인공심장 시스템을 직접 봤을 때 사이토는 경탄했어요. 정말 정교하고 안전해 보였습니다. 이미 유럽에서 성공 사례가 많다는 설명을 들었죠. 생존율이 95%라는 놀라운 수치였어요. 그런데 박태성이 한 말이 더 인상적이었어요. 저희는 돈보다 생명이 더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기술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잖아요. 사이토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혁신은 완벽함보다 실패에서 나오는 걸까요? 정말 일본이 한국에게 배워야 할 시기가 온 걸까요? 박태성과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사이토의 편견이 무너졌어요. 회장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박태성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저희도 처음엔 일본 기술을 많이 벤치마킹했어요. 특히 도요타의 품질 관리 시스템은 정말 훌륭하더군요. 사이토는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죠. 한국이 일본을 벤치마킹했다고요? 하지만 저희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갔어요. 품질뿐만 아니라 혁신에도 집중했거든요. 실패를 허용하는 문화를 만들었죠. 박태성의 눈빛이 반짝였어요. 그게 저희 성공의 비결인 것 같아요. 일본의 완벽함에 한국의 도전 정신을 더한 거죠. 사이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실패를 너무 두려워했나 봅니다. 완벽함만 추구하다 보니 혁신의 기회를 놓쳤을 수도 있겠네요. 박태성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배움의 기회죠. 저희 연구진들은 실패할 때마다 파티를 해요. 정말이요? 사이토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내 실패 파티라고 부르죠. 뭘 배웠는지 공유하고 다음엔 어떻게 할지 토론해요. 그렇게 하니까 연구진들이 더 과감하게 도전하더라고요. 혁신은 안전지대에서 나오지 않거든요. 짧은 치료 말씀드릴게요. 박태성이 의료진을 불렀어요. 이미 유키의 의료 기록을 꼼꼼히 검토했다고 했죠. 수술 가능성이 95%라고 했어요. 기존 치료법보다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이토는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박태성이 더 감동적인 말을 했어요. 비용은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는 생명을 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이익을 추구하지 않아요. 특히 어린 환자들은 더욱 그래요. 기술은 돈을 위한 게 아니라 사람을 위한 거니까요. 사이토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인가요? 저는 일본에서 여러분을 무시했는데, 한국을 후진국이라고 생각했는데, 사이토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박태성은 손을 저었습니다.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은 딸분을 살리는 게 먼저죠. 과거는 과거일 뿐이에요. 그때 사이토는 깨달았어요. 진짜 강한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죠. 한국 연구진들은 단순히 좋은 기술을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싶어 했어요. 기술에 대한 철학 자체가 달랐습니다. 박태성은 연구진들을 하나씩 소개해줬어요. 이분은 하버드에서 오신 김 박사님이고, 저분은 독일 막스 플랑크 연구소 출신이에요. 옆에 계신 분은 MIT 박사 과정을 마치고 오셨고요. 모두 한국으로 와서 함께 연구하고 있죠. 사이토는 놀랐어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한국에 모여 있다니.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철학이었어요. 우리는 국가나 기업을 위해 일하지 않아요. 인류를 위해 일하죠. 김 박사가 말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고 생각해요. 좋은 기술은 모두와 공유해야죠. 독점하면 발전이 멈춰요. 사이토는 부끄러웠어요. 자신이 얼마나 편협한 생각을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협력의 도구였던 거예요. 그동안 일본만이 최고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던 거죠. 그날 저녁 박태성은 사이토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어요. 소주 한잔 하시겠어요? 박태성이 웃으며 말했죠. 사이토는 처음으로 한국 소주를 마셨어요. 생각보다 부드럽고 맛있었습니다. 술잔을 기울이며 박태성이 말했어요. 회장님 기술도 대단했지만 사람의 마음이 더 놀라웠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장인 정신은 정말 배울 점이 많아요. 저희도 그런 정신을 본받고 싶어요. 사이토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많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이토는 박태성에게 90도로 인사를 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딸을 살려주시고 저에게 새로운 깨달음도 주셨어요. 박태성은 당황하며 일으켜 세웠죠. 그제야 사이토는 깨달았습니다. 기술은 숫자가 아니라 목적을 위해 존재한다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진정한 강자는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자가 아니라 함께 성장하려는 자라는 것도요. 기술의 진짜 목적은 이익인가요? 생명인가요? 정직한 기술이 결국 시장을 이기는 걸 믿을 수 있을까요? 유키의 수술은 대성공이었습니다. 수술 후 일주일 만에 유키가 의식을 되찾았어요. 아버지, 유키의 첫마디였습니다. 사이토는 눈물을 펑펑 쏟았죠. 딸아, 아버지가 여기 있다. 정말 다행이야. 한국 의료진들이 너를 살려줬어. 박태성도 병실을 찾아왔어요. 유키한 기분이 어때요? 유키는 밝게 웃었습니다. 정말 좋아요. 이제 친구들이랑 다시 놀 수 있겠어요. 박태성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죠. 곧 완전히 회복될 거예요. 사이토는 박태성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박사님, 제가 에어셀에 투자하고 싶습니다. 박태성은 고개를 갸웃했죠. 투자요. 하지만 저희는 이미 자금이 충분한데요. 전 세계에서 투자 제안이 쏟아지고 있거든요. 아니에요. 돈이 목적이 아닙니다. 사이토가 진지하게 말했어요.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일하고 싶어요. 일본의 제조 기술과 한국의 혁신 기술을 결합하면 더 큰 시너지가 날 것 같아서요. 박태성은 관심 있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협력을 생각하고 계신가요? 사이토는 준비해온 자료를 꺼냈어요. 저희 에코이든의 생산 라인을 에어셀 기술에 맞게 개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일본 시장 진출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사이토가 덧붙였어요. 저희는 주도권을 갖지 않겠습니다. 이 기술은 한국 것이니까요. 저희는 단지 도우미 역할만 하고 싶어요. 박태성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이신가요? 일본의 대기업이 한국 스타트업의 파트너가 되겠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이토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이번 일로 많은 걸 배웠거든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다는 걸 말이에요. 박태성은 잠시 고민했어요. 그리고 웃으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좋습니다. 함께해요. 하지만 저희 조건도 있어요. 이익은 5대5로 나누고 의사결정도 공동으로 하는 거예요. 동등한 파트너십이어야 해요. 사이토는 기쁘게 악수했어요. 당연하죠. 그게 진정한 협력이니까요. 그런데 일본 내부에서는 거센 반발이 있었어요. 이사회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회장님 미쳤습니까? 한국 회사와 손잡는다니. 이사들이 소리쳤어요. 우리 주주들이 뭐라고 하겠어요? 일본의 자존심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사이토는 단호했습니다. 자존심이 더 중요합니까? 미래가 더 중요합니까? 사이토가 일어서며 말했어요. 우리가 고집부리는 사이에 세상은 변했어요. 이제는 협력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어요. 우리는 과거를 배웠습니다. 미래는 함께 만드는 겁니다. 일부 이사들은 사표를 냈어요. 하지만 젊은 직원들은 환영했습니다. 드디어 변화가 시작되는구나.
있구나. 기술팀장이 기뻐했어요. 저희도 에어셀처럼 혁신적인 기업이 되고 싶었거든요. 사이토는 직원들에게 말했어요. 앞으로 우리는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한국 친구들로부터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거예요. 몇 달 후 에어셀과 에코이든의 합작법인이 설립됐어요. 이름은 에어코였습니다. 한국의 에어셀과 일본의 에코이든을 합친 거죠. 두 나라의 기술이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어요. 기술의 주도권을 넘기는 게 정말 굴욕일까요? 아니면 새로운 시작일까요? 1년 후 에어코의 첫 번째 제품이 출시됐습니다. 에어셀 에코이든 공동 개발 배터리. 포장지에는 코리아 재팬이라는 마크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어요. 이 배터리는 출시 즉시 전 세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테슬라가 가장 먼저 손을 들었어요. 우리 모든 신차에 이 배터리를 사용하고 싶다고 했죠. 폭스바겐, 벤츠, BMW도 줄을 섰습니다. 심지어 중국의 BYD까지 기술 라이선스를 요청했어요. 성능은 정말 놀라웠어요. 10분 충전으로 2,500km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기존 예상보다 500km나 더 늘어난 거죠. 일본의 정밀 제조 기술과 한국의 혁신 기술이 만나니 시너지가 폭발적이었어요. CNN에서 특집 방송을 했어요. 한일 협력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평가했죠. BBC도 이 기업을 집중 조명했습니다. 경쟁이 아닌 협력으로 혁신을 이뤄낸 사례라고 보도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일본 NHK의 반응이었어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일본이 다시 한번 도약할 수 있었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의 갈등을 넘어선 미래지향적 파트너십이라고 평가했죠. 하버드 비즈니스 스쿨에서는 에어코를 케이스 스터디로 채택했어요. 상생 모델의 대표 사례로 연구하기 시작한 거죠. 전 세계 경영대학원에서 이 사례를 배우게 됐습니다. 사이토는 더 이상 예전의 그가 아니었어요. 직원들과의 미팅에서도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죠. 여러분 의견을 자유롭게 말해주세요. 실패해도 괜찮으니까 과감하게 도전하세요. 실패 파티도 한번 해볼까요? 에코이든의 기업 문화도 180도 바뀌었어요. 한국 직원들이 일본으로 파견 와서 새로운 문화를 전파했습니다. 일본 직원들도 한국으로 연수를 가서 혁신적인 사고방식을 배웠어요. 유키도 완전히 건강해졌어요. 대학교에 진학해서 의공학을 전공하고 있었죠. 아버지처럼 기술로 사람을 돕고 싶다고 했어요. 사이토는 딸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어느 날 유키가 말했어요. 아버지, 한국어 배우고 싶어요. 한국 친구들과 더 가까워지고 싶거든요. 사이토도 동감했습니다. 나도 배워야겠다. 진정한 파트너가 되려면 서로를 이해해야지. 1년 뒤 에어코는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의 30%를 차지했어요. 시가총액도 100조 원을 넘어섰죠.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엄청난 경제적 효과를 가져다 줬습니다. 더 중요한 건 두 나라 관계의 변화였어요. 젊은 세대들은 에어코를 보며 협력의 가능성을 꿈꿨습니다. 경쟁보다는 상생이 더 큰 가치를 만든다는 걸 깨달았죠. 마지막 인터뷰에서 사이토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술은 국경이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강자란 다른 사람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고 손 내밀 수 있는 자라고 생각해요. 저는 한국에서 그걸 배웠습니다. 박태성도 함께 인터뷰에 참여했어요. 일본의 장인 정신과 한국의 도전 정신이 만나니 불가능이 가능해졌어요. 혼자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었죠. 함께하니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금도 에어코의 제품에는 코리아 재팬 마크가 새겨져 있어요. 두 나라가 함께 만든 기술이라는 자부심의 표시죠.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마크를 보며 협력의 힘을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경쟁은 누구를 이기느냐가 아니라 누구와 함께 가느냐인 것 같아요. 사이토와 박태성의 이야기는 그걸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어떠셨나요? 재미와 감동이 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